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ETF는 SOXS입니다. 이 ETF는 이제 반도체 테마에 투자를 한다고 이제 돼 있긴 하는데, 실질적인 벤치마크, 즉 이제 이 ETF가 지향한 바는 ICE 인덱스라고 하는, 즉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지수 전문 회사의 벤치마크를 쫓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최상위 30개 종목을 이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에 해당되는 최상위 30개 종목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면 그 지수에 편입시켜서 그 펀드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제 그래픽을 주로 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반도체하고 관련 있는 서비스라든지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최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회사들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분류에 이제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수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IT로 분류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네트워크, 이런 이제 SNS에 관련된 업체들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일단 이 펀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IT, 소위 말해서 이제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사실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기술주, 나스닥 지수와 사실 완전히 다르게 갈 수는 없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번 사이클 최근 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00불에 있던 이 ETF 가격이 한 400불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약 한 100% 정도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나스닥은 지수가 한 50% 정도 한 5년 기준으로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둘 간의 어떤 성장주, 하나는 그 특정 이제 반도체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지수다 보니까 약간의 사이클의 어떤 다른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PBR, 즉 프라이스 투 북 기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약 6배 근처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가치, 장부가치 대비해서 6배의 가격에 거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SOX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한 4배가 조금 넘는 수준의 이제 프라이스 투 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나스닥 지수에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라오고 나서, 특히 2023년 들어와서는 금리가 올라오고 나서는 가치주가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성장주인데다가 조금 더 싸고 가치주 측면에서 어떤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엮여서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는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인기 있는 이제 테마다 보니까, 반도체 테마라는 것이 글로벌리, 왜냐하면 이제 AI가 됐건 아니면 기존의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됐건, 이러한 대부분의 성장 섹터, IT에 관련된 성장 섹터들이 반도체와 떨어져서는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테마는 상당히 인기 있는 테마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X가 이제 거래되고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2배나 3배의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ETF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ETF죠. 트리플이나 이제 레버리지 ETF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파생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사실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SOX라고 하는 ETF가 한 35bp, 그러니까 0.35% 정도 운영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이제 비용들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버스인데 3배로 반대를 가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에 가까운 비용을 또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파생상품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게 성장 섹터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분기별로 배당한다는 부분입니다. 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이제 배당이 나오는. 그러니까 분기마다 1%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마다 이런 것들을 나눠 갖고 1%를 지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거고, 그 테마가 반도체고, 그 반도체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을 어디서 고르느냐, 미국 지수, 미국 시가총액의 30개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고른다. 근데 그게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즉 전체적인 시가총액 큰 친구들 중에서도 반도체에 연관되어 있는 상위 30개의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SX하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2배가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오른 축에 속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프라이스 투 북 기준으로 4배가 싸냐 비싸냐라는 고민을 한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진짜 반도체 바닥 그 사이클상 반도체 테마의 사이클상 진짜 가격을 바닥을 지나고 있는가, 추가로 수요가 훼손될 부분은 있지 않은가, 혹은 수요가 다시 진짜로 여기서 바닥을 뚫고 올라가서 강력한 수요를 다시 이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싸고, 그리고 이익의 측면에서 있었을 때 EPS가 진짜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인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사실 SX는 사실 이런 반도체 사이클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꽤 괜찮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형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거래도 되게 잘 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테마에 관련된 ETF 역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ETF들 또 저희가 영상이 또 만들어지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